쌤이 진도 후딱 끝내주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게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사실 우리 이게 단원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수열의 귀납법이거든요.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사실 저 뒤에 거는 거의 안 나와. 학교 내신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인데 한 문제를 그냥 쉽게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아예 죽었어 그냥. 그 쌤 때 수능 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조금씩 더 나오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안 나온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수능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쪽은 잘해야 돼. 이쪽은 우리가 뭐냐면 잘 봐.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걸 보고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 점화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쵸? 그 불 붙이는 거. 뭐 하나 딱 불 붙으면, 성냥개비에 뭐 하나 딱 불 붙으면 주변으로 확 불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마치 수열에서 내가 이웃한 항간의 관계식을 알고 있을 때 하나의 항을 알게 된다면 나머지가 계속해서 구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치 불 붙는 듯이 확 구해지는 느낌이라 그래서 예전에 용어가 점화식이었어요. 근데 뭔가 또 막 한자 오잖아.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그냥 용어가 바뀌었거든. 더 어려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귀납적 정의가 뭐야? 애들한테 뭐 귀납적 추론을 하라는 거야? 맞아요. 수열의 귀납적 추론 유형이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킬러 유형입니다. 아마 여기 숙제를 해올 때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 킬러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 배운 수열들을 다 귀납적 정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나는 너무 입에 점화식이 붙은 세대라서 이게 미쳐버릴 것 같거든. 저기 한 20년부터인가 용어가 바뀌었어. 책이 바뀌면서. 그래서 자, 이웃한 한 끼리 뺐는데 차이가 계속 상수로 일정하대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을 나누었더니 비율이 일정하대요. 저 녀석이 공비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태 배운 수열들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잘 봐, 3번 봐. 가운데 거를 2배 했더니 양옆에 거의 합이 나왔죠. 등차 중앙 표현이구나. 그래서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점화식이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성립하는 수열은 오직 등차 수열밖에 없어요. 매 항마다 다 저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1대1 대응으로 외워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제곱했더니 양옆에 항에 곱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 모양이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인 거야. 그래서 등차랑 등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져요.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비율이 일정하고 이런 등차 등비의 귀납적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 배웠던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짜증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연히 공식화를 시켜서 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부터 공식에 대입해서는 당연히 푸는 거를 비추천합니다. 상황을 관찰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또 당연히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막 전수를 해줄 건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이거 외우고 싶을까? 그냥 관찰을 하자. 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우게 시킬 거거든. 근데 매번 관찰하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조급해할 필요 없이 외울 필요 없어. 뭐 외우고 싶은 사람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손맛을 느껴봐야 돼.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정리식이 나오는구나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계속 느껴봐야 돼.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필수 덕목은 뭐냐면 너네가 등차나 등비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고 그 파악되는 문제는 대체로 쉬운 문제들이에요. 보통 등차나 등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낯선 수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n에다가 1, 2, 3, 4 쭉쭉쭉 대입해 가면서 관계성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고 모든 수열 단원에서 이 녀석이 제일 핵심이야. 뭐 등차나 등비도 뭐 대입해서 관찰하다 보면 규칙성이 파악됐듯이 걔네는 근데 간단하게 합공식들과 일반항 공식들이 있었던 애들인 거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수열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관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이랑 차근차근 대입해보면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앞에 몇 문제는 쉬워. 다 등차 수열 베이스라서. 잘 봐 얘들아. 초항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자 an 플러스 1 은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 편해. 우리가 수열을 관찰할 때는.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내가 이전항에다가 빼기 3을 했을 때 다음항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써 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다음 게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AN을 기계적으로 빠르게 세울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는데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고 1을 대입했을 때 5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53이 상수항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등차 수열을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고 온 거야. 1 대입하면 50 나오게 하는 상수항은 53이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얼마를 대입해야 14가 나올까? 이 녀석이 39 정도면 되니까 n은 한 13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째 항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 다 등차 기억나? 이 정도 괜찮아요? 등차? 좋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자. 자, 쌤이 an 플러스 1은으로 나타내라 그랬지? 2분의 1에 an이네. 아, 이전항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다음 게 되는구나.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캐치한 다음에 초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an은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요거 납득돼요? 그 다음에 얼마를 넣어야 50을 대입했대요. 50을 대입하게 되면 49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냥 49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냥 뭐 너무 갑자기 난도가 확 낮아졌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요. 잘 봐. 그 얘들아, 참고로 여기 미리 얘기할게. 그 필수 예제랑 그 연습 문제 좀 갭이 좀 크거든?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테스트 때 혹시라도 이쪽 관련된 단원을 잘 못 풀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숙제로 해올 때 좀 잘 고민해 갖고 오면 돼. 여기 문제들이 나쁘진 않더라고. 그래서 기출 변형해 가지고 다 내놨던데 괜찮기 때문에 자 얘들아 필수 예제 3번 봅시다. 얘들아 뭐 저따구로 생겼어요. 그쵸? 짜증이 나야 돼. 근데 얘들아 저 n 플러스 1분의 1을 보면 혹시 이 녀석이 부분분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냥 변형을 시켜놓고 나 뭔지 몰라. 저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것 같아.
모르니까 대입하면서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지. 이렇게 적고 2를 대입해볼까? 이렇게 되고 그쵸? 야 이거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그치? 어디까지 구하고 싶어? 100. A100은 A99에다가 자 천천히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얘들아 쌤이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더하고 싶어요. 그럼 더하게 되면 어때? 슝슝슝 다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뭐만 남겠어? A100만 남고 A100은 그 다음에 A1에다가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보면 어때? 슝슝슝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가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1-10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우리가 A1이 4죠? 아 미안해 3이죠? 그러니까 4 빼기 저 녀석 하면 뭐 100분의 399 뭐 이렇게 나오네? 숫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뭐 아무 공식이 없어. 뭐 쌤 부분분수 공식 그래요. 이거 쓴 다음에 우리가 규칙성 관찰해가지고 다 소거시키고 없애버리고 이런 느낌으로 다 수열이 정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굳이 공식을 외워야 될까? 생각이 내가 볼 때 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마냥 기계적으로 풀기만 시작하면 생각을 안 하거든.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나도 얘들아 너는 그거 알아야 돼.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가 제일 편하냐면 그냥 공식 그냥 막 알려준 다음에 그냥 그거 대입해가지고 풀어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근데 뭔가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어차피 너네가 그냥 혼자 봐도 되잖아. 물론 중요한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이 왜 유도가 되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설명을 다 해주지만 이런 거 풀 때까지 공식 되먹이면서 막 한 번에 풀고 싶진 않아요. 이게 다 공식이 있어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겠지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그때 이런 게 다 상황이 익숙해지고 체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들아 공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할 시간에 얘들아 그냥 영어 본문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알겠죠? 영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그래. 아니 이거 막 공식 다 외우더라고. 내가 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선행하는 이 고1 친구들은 이게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죽어라 공식에 대입하는데 얘들아 4점짜리부터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전혀 없어. 이런 거나 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하나하나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볼 건데 얘들아 이 녀석 볼래요? 뭔가 좀 일단 계산을 한번 해주고 싶은 욕망이 좀 들어. 왜냐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막 그 느낌 있잖아. 막 곱하면 계속 또 막 사라지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거야. 잘 봐. A2는요. 2의 제곱분의 그러니까 2의 제곱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짝 짬이 차면 2로 쓰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는 1, 3으로 쓰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A3은요. 3, 3분의 2, 4, A2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질 거야. 그 다음에 A4는 뭐 4, 4분의 3, 5, A3 이렇게 됐다가 어디까지 구하래? 20, A20은요. 20, 20분의 19, 21에 뭐 이렇게 됐겠지. 그쵸?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를 이제 뭐 더해봤자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싹 다 더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싹 곱해보는 거죠. 그럼 싹 다 곱했을 때 좌변이 A2부터 A20까지의 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들이 싹 다 곱해지겠지. 곱하기 3, 3분의 2, 4 곱하기 4, 4분의 3, 5 쭉쭉쭉 20, 20분의 19, 2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1부터 쭉쭉쭉 A19까지 곱해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녀석 안녕.
19까지. 여기도 2부터 19까지 안녕 이렇게 되니까 A20이 저 개수들의 곱에다가 A1만 곱해주면 되는 꼴로 바뀐 거죠. 괜찮아? 그리고 없앨 때도 좀 예쁘게 없애 얘들아. 막 이렇게 없애지 마. 좀 그 느낌 있게 없애세요. 이런 느낌 어때? X자 그리면서 없애면 아 앞에 게 두 개가 사니까 뒤에 게 두 개가 살겠지 이러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20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A20은 자 초항이 2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니까 약 분이 되면서 20분의 21만 정답으로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잘 기억해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한번 좀 하고 갈까요? 다 한번 해보세요. 666, 667. 자, 풀어봅시다. 규칙성을 보니까 규칙성을 못 발견하게 풀어요. 얘들아 이게 너네 계산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볼래 얘들아? 쌤이 이거 한번 풀어줄 테니까 아래 거 똑같이 숙제로 한번 풀어봐. 우리가 이런 규칙성이 있어. 그러면 쌤이 뭐라 했냐면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넘기고 이거 등차 안 돼. 이거 등차 아니고 저 n이 변수기 때문에 저게 계속 변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2n을 더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2 이렇게 이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여기 2 곱하기 1로 적을게. 그 다음에 A4는 A3 더하기 2 곱하기 3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번째를 대입했을 때 115가 나와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K번째 항까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K번째. 여긴 K-1에 2에 자 여기에 K-1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잘 잡아야 돼. 그렇게 되면 잘 봐. 수론아 이렇게 적으니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쌤이 예쁘게 이렇게 2, 3, 4 쭉쭉쭉 AK까지 싹 다 적었어. 그 이식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더하면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여야 돼. 왜냐면 이게 이항시키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더하면 좌변은 A2부터 AK까지 싹 다 더한 게 나오고 여기는 A1부터 AK-1항까지 싹 다 더한 게 나오고 뒤에 것도 싹 다 더한 게 나오겠지. 그 모양을 봐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2, A3 쭉쭉쭉 AK-1에 AK까지 뭐 다 더한 게 좌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이 이제 1항부터 쭉쭉쭉 AK-1항까지 더하고 뒤에 거는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 이렇게 적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A2부터 K-1까지 이렇게 사라지겠죠. 따라서 AK는 A1 더하기 2분의 N-1에 N 써주고 곱하기 2니까 요거 날라갔겠다. 요거 납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였다가 이 녀석이 115가 돼달라고 했니? 그리고 A1이 5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여기 110 되는 것도 괜찮아? 그 N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10 곱하기 11이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11을 대입하는 거야. N-1의 N이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 특히 여기 뒤에 이거 한 개수를 N-1로 잘 적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내신 기간 되면 쌤이 가르쳐.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N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잠깐만. 내가 이거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네, 얘들아. 여기 그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를 K-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답에는 지장은 없는데 좀 잘못 적었죠? 이렇게 하니까 K가 11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일반항은 이제 K가 아니라 그래
오히려 일반항을 n으로 적어버리는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k가 1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요 느낌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래 것도 다 곱하기인데 이런 식으로 쫙 다 쓴 다음에 이번에 싹 다 곱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적어. 이거 적는 거 이거 막 쪽팔리고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적고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신 기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체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들아 5번 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난데없는 수열이 나와요. 자, 초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런 관계식이 있대. 그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얼마까지 뭐 몇 번을 뭐 해야 40분의 1이 나오냐요? 얘들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2는요. A1 더하기 1분의 A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옵니다. 괜찮아? A3. A3은요. 2분의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2를 곱하게 되면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재밌다. 여기까지 하면 필 오긴 해. 기도 한번 해. 4분의 1 나오기를. 3분의 1 더하기 1분의 3분의 1.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감각적 직관으로 AN은 n분의 1 때려 넣어. 이 정도 했으면 나와. 그쵸? 왜 그러냐면 계속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분모 분의 1이잖아. 모분의 1인데 여기에 1이 그러니까 저 분모를 곱하게 되면 계속 그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늘어나요. 분모가 한 칸씩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때 또 외우게 돼. 다양한 귀납적 정의로 이루어진 수열 중에 얘는 대표적으로 역수 수열이거든요. 지금 외울 생각 하지 마. 안 외워도 돼. 지금은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다 외우게 시키는 타이밍이 와요. 그러니까 40 대입하면 40분의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야. 쌤 때는 저거 다 외웠어. 그리고 저거 다 유도하는 방법도 다 배웠어요. 저거 점화식 막 세우는 방법이 있거든. 저런 게 등차 또는 등비로 바꿔가지고 유도를 해요. 저걸 그래서 등차의 역수 수열이에요.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못해. 그냥 대입하니까 얘들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나오니까 n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미치지. 지금 교수님들 보면 눈 돌아가요 이거. 지금 수열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짤수. 이제 막 주변에 이제 좀 뭔가 어른들 계시면 이제 좀 수학 좋아했던 어른분들 계시면 이제 점화식 우리는 안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화들짝 놀라신다 진짜. 점화식이 완전 킬러였어요. 여기가 진짜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려운 게 그냥 좀 치졸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그냥 무조건 실수만을 유발하게끔 어렵게 나오고 예전에는 진짜 뭔가 야무지게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너네 생각 못하면 못 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애들 다 시간 빼앗으려고 이악 물고 발악하는 느낌이에요. 네, 힘내라. 자, 얘들아 뭐 저런 수열이 있대요. 열심히 대입해봐야 돼. 대입하면서 규칙성을 찾아보자. 자,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런 거 얘들아 특히 저 마이너스 나올 때 홀수 짝수 진짜 조심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을 자 계산해볼까? A1이 있으니까 아니면 얘들아 이것도 계산을 굳이 안 하고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답지는 그냥 다 대입해서 했니 혹시? 그냥 A2부터? 그럼 난 그렇게 안 풀어볼게. 이렇게 써.
쭉쭉쭉. A2025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A2024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02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2025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싹 다 더하겠죠. 그러면 요래 다 날라가겠지? 이거 보여 이제 얘들아? 그러니까 A2025는 A1 더하기 끝에 거를 싹 다 더한 건데 얘들아 어때?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요. 그럼 다 사라졌겠지. 한 개수가 2024개잖아. 그러니까 빵이에요 뒤에 게. 그러니까 A2025는 A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 2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규칙성? 알바노? 이러면서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거 진짜 문제 웃기다니까. 뭐 필수 예제니까 유형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수가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서 구해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알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해도 괜찮아요. 어제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쪽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기는 뭐 그냥 뭐 활용이니까 쉽고 여기를 잘 봐야 돼. 자, 얘들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 이건 뭐 이제 다들 알 거고 그쵸? 우리가 이제 A1이 1이고 SN이 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딱 나와 있네. 오, 뭐야? 저런 수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중에는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일단 뭔지 모를 때는 얘들아 SN이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는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AN은 SM-SM-1로 구하는 거예요. 단 N은 2 이상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봐봐. AN은요. 4AN-3에서 빼는 거야. 뭘? 4AN-1 3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뭔가 느낌 있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넘기고 넘겨볼래? 그러면 3AN은요 4AN-1입니다. 따라서 AN이 3분의 4의 AN-1이에요. 오? 전에 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다음 게 나온대. 등 비수열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응. 이거 이해돼? 그래서 공비가 3분의 4인 등 비수열이고 초항은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얘는 지금 초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얘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을 해. 그치? 근데 2를 대입하면 그냥 A2가 3분의 4의 A1이니까 그냥 3분의 4거든요? 그러니까 초항은 1이니까 제가 그냥 등비수열이었었던 거야. 1에다가 3분의 4 곱하면 A2 나오니까. 원래는 보장을 못해 얘들아. n은 2 이상부터라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AN은 3분의 4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구하래? A10 3분의 4의 9제곱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쌤이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얘기만 해줄 테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 딱으로 나오는 항과 항간의 합과 항간의 관계가 없어. 이건 되게 특수한 케이스거든 얘들아. 생각해볼까? 우리가 제일 간단한 수열이 등차잖아. 등차만 하더라도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SN은 무조건 2차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같아질 수가 없거든.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모든 n에 대해서 교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요런 모양이 나오는 합 구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등비수열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듣고 넘어가. 듣고 넘어가. 이게 SN이고요. 그 다음에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지.
그쵸? 잘 봐. 내가 이 일반항에다가 공비를 곱하고 빼기 초항을 한 다음에 공비 빼기 1로 나누면 SN이 돼요. 요 모양에다가 내가 적당하게 조작을 하면 된다고. 뭐? 공비를 곱하고, 근데 정확하게 좀 예쁘게 쓰려면 이제 지금 초항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얘야 뭐 조금 논외가 되긴 하는데, 한번 직관적으로 봐봐. 공비를 곱해. 이게 n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초항을 빼. 초항을 빼. 그 다음에 r-1로 나누세요. 그럼 저 녀석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양이랑 요 모양을 매칭시키면 돼요. 그래서 암산이 돼. 나중에 너네가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게 되면. 내신 때 다 외우게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라는 거야. 지금 당장 이해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초항이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빼기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r-1이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r이 3분의 4예요. 정답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바로 암산이 될 수 있는 지경까지 오르면 수열에서 깡패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런 게 킬러 문제였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빠르게 파악하는 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리고 더 막 미지수로 막 더럽게 나왔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등비로 해석하면 되게 편했는데 그냥 하나만 그냥 듣고 가면 돼요. 이런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그냥 들어. 그냥 부담 갖지 마. 안 외워도 돼.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내가 시킬 거야. 그래서 이제 남들은 여기서 뭐 얘들아, 근데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치? 이것부터 당연히 마스터가 돼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숙달해. 나 이제 이거 너무 잘 할 줄 알고 안 틀린단 마인드야.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간만 한 30초 정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초를 내가 10초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지? 그냥 이런 뭐 기형 풀이도 있다. 근데 쌤이 좀 기이한 걸 좀 좋아해. 근데 그냥 나만 좋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내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5만 가지 좀 그 가공들을 다 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고1 때 내신할 때 그 복소수의 거듭 제곱 그 복수 평면으로 푸는 거 안 했어요? 뭐 원장님 스타일상 그런 거 안 가르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거듭 제곱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냥 계산하라고 하지. 대체로 다 그래. 근데 물론 나도 당연히 그 풀이를 먼저 알려주고 많이 해줘. 근데 정작 나는 문제 풀 때 그렇게 안 풀거든. 그러니까 다 복수 평면으로 풀어요. 그리고 그걸 내신 때 죽어라 숙달을 시킬 예정이거든. 내가 아직 숙달을 시켜본 적은 없어. 지금 여기 애들한테.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숙달이 되면 엄청 빨라질 거예요. 내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고1 때랑 또 달라. 고2 거는 특히 더 이게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왜냐면 다 모의고사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어렵거든. 수능 문제가 나오니까 변형 문제로. 그래서 이런 짜투리 문제들에서 시간 단축을 확실하게 안 하면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자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틈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대신에 얘기하잖아.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들어만 놔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자, 후딱 끝냅시다. 자, 어떤 용기 안에 미생물은 1시간마다 5마리씩 죽고 살아남은 애들은 각각 3마리로 분열한대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 현재 미생물이 10마리가 있을 때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뭐 구해달래요. 그쵸? 그럼 얘들아 1시간 후를 한번 구해볼까? 1시간 후는요, 지금 얘들아 우리 당연히 항 넘버가 0은 없지만 현재 미생물이 1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시간 후를 A1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냥 얘를 편의상 A0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초기 상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A0 마이너스 5에 3을 곱해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 초기 상태에서 5마리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3배. 이렇게 된 거야. 그럼 A2도 어때? 그렇게 되겠지. A1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직관적으로 괜찮아? 그럼 이때 봐봐.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1이었으니까 15마리로 늘어났네.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일반항을 너네한테 구하라고 안 해요. 그냥 관계식만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그냥 n 플러스 1, n 갖다 쓰면 되지 않아요? 끝! n 플러스 1시간 뒤에는 n시간짜리 애가 5마리 죽고 3배로 번식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괜찮아? 얘들아 근데 너네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혹시라도 생명공학과 가서 실험을 하잖아요. 저렇게 적게 안 죽어요. 얘들아 미친 듯이 죽는다. 진짜 5만 가지 변수로 미친 듯이 죽거든요. 이게 지금 박테리아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잖아. 초기에는 5마리만 죽는데 이게 등차로 유지가 안 돼요. 개 많이 죽어. 나중에 이게 곡선이 지금 얘는 증가하고 있겠지. 근데 막 진짜 한때 그 개체수가 한번 확 많아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쟤네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먹이 다툼이랑 막 세력 다툼을 해서 한번 다 서로가 싸우다가 서로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다. 얘들아 나중에 그런 거 해요. 대학교를 가면 그런 거를 배운다. 와 나 실험하는데 그 세포 배양하는 게 실험 과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3일차 밤에 다 죽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이제 셀 배양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문자로 알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신 첨단 기기를 이용하면 그렇게 해. 근데 새벽 4시에 문자가 오는 거야. 우리 족계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선생님 그때 이제 학교 근처에서 있을 때라 학교로 바로 갔어요. 랩실에 그냥 들어갔어. 그리고 봤더니 진짜 다 죽어 있더라. 밥 문제는 아니고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됐어요.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 그리고 또 막 밥 안 주잖아요. 밥 안 주면 얘들 막 지들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 그거 막 현미경으로 맨날 막 구경하거든. 막 싸우는 게 막 보인다 얘들아. 미생물질 꿈틀꿈틀꿈틀하면서 막 지들끼리 싸워요. 겁나 신기해. 그래서 막 너네 뭐 그 뭐냐 그 배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아가 배지 이런 거. 막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힘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단원이 있다. 얘들아 이런 소금물 다 기억나? 소금물 괜찮아?